엑스레이나 MRI는 정상이라는데 밤만 되면 자다가 깰 정도로 등이 아프시죠? 누우면 더 아픈데 앉아있으면 조금 낫고 견갑골 옆이 콕콕 쑤시거나 가슴 쪽까지 당겨서 혹시 내장의 문제인가 불안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등 통증은 통증 부위만 주무르거나 스트레칭하는 것으로 절대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목, 어깨, 날개뼈 같은 인접 부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죠.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치료를 해도 잠깐 좋아졌다가 또 아프고 심하면 통증이 점점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아픈 자리를 푸는 게 아니라 등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 3가지를 한 번에 구분하는 법, 집에서 바로 따라하는 자가 테스트, 원인별로 도움이 되는 운동과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먼저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이 아플 때 흔히들 근육이 또 뭉쳤구나 하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마사지, 스트레칭, 찜질을 하면 실제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깐 좋아졌다가 금방 다시 아픈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단순히 등 근육이 뭉친 게 아니라 등을 뭉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목에서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목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리면 그 신경이 담당하는 등 근육이 긴장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팔로 내려가는 신경통 같은 것도 같이 나타날 수 있죠. 두 번째는 어깨의 질환에서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회전근개팔이나 팔이 올라가지 않는 오십견 같은 어깨 질환이 있으면 어깨 관절의 문제로 통증이 등으로 퍼져서 근막이 뭉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날개뼈의 불균형인데요. 우리가 흔히 탄발견갑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깨와 등을 연결하는 날개뼈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등 근육에 무리가 가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흔하진 않지만 흉곽출구증후군이나 대상포진, 종양, 흉추 압박골절 같은 질환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등이 아프다고 해서 단순히 등만 치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통증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하면 좋아졌다가도 다시 재발하거나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내 등 통증이 어디서 오는 건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거지만 집에서도 간단히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목 디스크나 협착증이 의심이 될 때 해볼 수 있는 자가 검사를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허리를 살짝 세워 보실게요. 아픈 등 쪽으로 고개를 15도 정도 뒤 옆쪽 방향으로 쭉 뒤로 제껴 보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그 해당 방향으로 고개를 쭉 밀어 보실게요. 2초만 눌러 보시면 됩니다. 이때 아픈 등 쪽이나 날개뼈, 팔로 전기가 번쩍 튀듯이 통증이 퍼진다면 목 신경이 예민해진 신호입니다. 즉 현재 통증의 원인이 목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목 신경을 괴롭히는 병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단 찌릿한 통증이 너무 강하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즉시 멈춰주셔야 합니다. 단지 확인만 하는 검사입니다. 이번에는 어깨 문제 때문에 등이 아픈 경우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체크해 보셔도 됩니다. 아픈 등 쪽 어깨를 붕붕 한번 돌려보시고요. 팔을 끝까지 한번 만세해 보세요. 팔을 등 긁듯이 뒤로 넘겨서 최대한 한번 올려보세요. 어깨를 움직일 때 아프거나 움직임이 뻣뻣하다면 회전근개 질환이나 오십견 같은 어깨 관절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확인하는 방법은 변형 호킨스 검사인데요. 등을 살짝 세우고 의자에 편하게 앉은 다음에 검사할 팔을 옆으로 들어서 어깨와 같은 높이까지 올린 뒤에 팔꿈치를 90도 굽혀주세요. 니은자로 앉는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반대손으로 검사한 어깨 앞쪽을 살짝 눌러서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게 고정해주세요. 이제 본 동작입니다. 손등이 바닥을 향하도록 천천히 눌러서 팔을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2, 3초 멈췄다가 다시 원위치로 이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 앞이나 옆에 어깨, 삼각근의 앞부분, 어깨 봉우리뼈 아래가 콕콕 찌르듯이 아프거나 끼이는 느낌이 든다면 어깨 관절의 문제가 등 통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 이 동작을 하실 때 반드시 느리게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날개뼈 움직임의 불균형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벽을 등지고 서서 엉덩이와 등, 뒤통수가 모두 닿도록 벽에 똑바로 붙어 서주세요. 턱을 살짝 끌어당겨서 정수리를 최대한 하늘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목을 길게 만들어주세요. 팔을 반만 만세한다는 느낌으로 벽에 붙여서 W자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려 Y 모양을 만들었다가 다시 내려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팔로만 드는 게 아니라 날개뼈를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 움직일수록 동작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줄어든다면 날개뼈의 움직임에 밸런스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운동과 생활습관 조정만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다가 테스트를 통해 내 등 통증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병원 진료가 가장 안전하며 자가 테스트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간단한 자가 테스트로 그 원인을 알았으니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자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 병원을 찾으셔도 충분합니다. 바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게요. 견갑 운동 불균형 시엔 벽 푸시업과 엎드려서 하는 와이레이즈 두 가지를 꾸준히 해보세요. 먼저 벽 푸시업은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어깨 높이에 손을 대고 몸통은 일직선으로 둔 채 가볍게 푸시업 하듯 가슴을 벽 쪽으로 갔다가 밀어내며 돌아옵니다. 이어서 팔을 편 상태로 어깨뼈만 앞쪽으로 쓱 밀어 등 중앙이 살짝 벌어지게 하여 1초 유지한 뒤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어깨는 으쓱하지 말고 아래로 길게, 허리는 꺾이지 않도록 배에 살짝 힘을 주세요. 이 동작을 10회 연속으로 하는 것을 한 세트로 하여 두세 세트, 하루에 한두 번 진행합니다. 다음은 와이레이즈입니다. 침대나 매트에 엎드려 이마를 수건에 얹고 팔을 몸통과 약 110도에서 120도로 벌려 Y 모양을 만들며 엄지는 천장을 향하게 둡니다. 배꼽을 살짝 당겨 허리를 고정하고 어깨뼈를 뒤아래로 먼저 세팅한 뒤 바닥에서 5에서 10cm 정도만 천천히 들어올려 1초 정지했다가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12회에서 15회 두세 세트 진행해줍니다. 하루 걸러 수행하고 익숙해지면 0.5리터 물병처럼 가벼운 무게를 들고 진행해도 됩니다. 어깨에 병이 있어 등 통증이 오는 경우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통상 어깨에서 통증이 전이되는 경우는 병들고 약해진 회전근개라는 근육 때문인데요. 회전근개를 강화하는 운동을 해볼게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통증은 항상 10점 만점에 3점 이내로 유지하시고 다음날 더 아프면 횟수나 무게를 꼭 줄여야 합니다. 먼저 벽 등척성 외회전은 옆으로 서서 팔꿈치를 90도로 굽혀 몸통에 붙이고 겨드랑이에 수건 등을 끼운 뒤 손등을 벽에 살짝 대고 팔은 움직이지 않은 채 손등으로 벽을 5초 정도 부드럽게 밀었다가 5초 정도 힘을 뺍니다. 이 동작을 10회 두 세트 하루에 한두 번 해주세요. 어깨를 으쓱하지 말고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고 익숙해지면 고무밴드 등으로 외회전 당기기 단계로 올립니다. 다음은 옆으로 누워 외회전입니다. 아픈 쪽이 위로 오게 옆으로 눕고 팔꿈치를 90도 겨드랑이에 수건을 끼운 상태에서 손에 0.5리터 물병을 들고 팔꿈치는 몸에 붙인 채 아랫팔만 천천히 위로 돌려 손등이 천장을 보게 했다가 2초에 올리고 2초에 내립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12에서 15회 두 세트 하루 걸러 하루 시행하고 허리 몸통을 고정해서 어깨가 앞 위로 말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고 수월하면 물병을 1kg까지 서서히 증량하세요. 두 가지 운동 모두 운동 과정에서 팔 아래로 찌릿한 방사통이 퍼지면 즉시 범위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목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면 어깨를 내려 천천히 반복해야 합니다. 2-3주 후에도 안정적이면 벽 등척성 운동은 6에서 8주 유지로 옆으로 누워서 하는 외회전은 0.5kg씩 단계별로 상승하시면 됩니다. 목신경에 원인이 있어서 등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더 부드럽게 운동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변형 스펄링 검사, 변관절 외전 검사에서 양성소견을 보이거나 어깨 팔 쪽으로 저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엔 목 디스크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이 운동들을 먼저 부드럽게 해보세요. 첫 번째는 턱 당기기 운동이에요. 벽에 기대거나 의자에 앉아서 뒷머리에 손바닥으로 살짝 받치고 목을 길게 만들어 턱을 1cm만 뒤로 끌어당겨요. 뒷머리가 손바닥을 아주 살짝 미는 느낌으로 5초 버티고 풀기를 10회 두 세트 해줍니다. 오히려 통증이 퍼지면 바로 중단하세요. 두 번째는 신경 슬라이더입니다. 의자에 앉아 어깨는 편안히 내려두고 고개를 안 아픈 등 쪽으로 살짝 옆으로 기울여주세요. 아픈 등 쪽 팔을 옆으로 살짝 벌려 손목을 부드럽게 젖혔다가 펴주세요. 통증을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회 두 세트만 합니다. 세 번째는 유명한 운동이죠. 경추 신전 스트레칭이에요. 앉거나 선 상태에서 어깨와 팔꿈치를 직각으로 만들어 반만 만세한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팔꿈치를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양쪽 날개뼈를 모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턱과 명치가 최대한 멀어진다는 느낌, 턱을 하늘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목을 뒤로 제껴 쭉 늘려주는 겁니다. 20초 하고 초 쉬는 것을 한 세트로 아침 저녁으로 3-4세트 그리고 일하다가 한 번씩 꼭 해주세요. 목 디스크의 압력을 풀어줍니다. 운동하다가 더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강도를 줄여주세요. 통증이 죽을 만큼 아픈 게 10점이라고 하면 3점 이하 정도라면 지속해도 되시고 그 이상이시라면 그날은 쉬시고 다음날부터 강도를 줄여서 다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로 조금씩 다시 강도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운동 힘든데
마사지로만 버티면 안 되나요?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지 않으면 잠깐은 좋아질지언정 다시 돌아올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생활습관과 환경을 바꿔야 오래 갑니다. 나이가 많아도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적응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작고 정확한 방법, 부드러운 호흡, 빈도 높은 실천을 한다면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나 협착증이 등 통증의 원인일 때는 운동만큼 사실 어쩌면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인데요. 몇몇 자세만 바꿔줘도 통증이 극적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의자에 앉을 땐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허리는 등받이에 살짝 기대고 오리궁뎅이 하듯 허리를 펴주세요.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을 대면 더 편해요. 발바닥은 바닥을 꽉 밟고 무릎은 엉덩이보다 살짝 높게 맞춰주세요. 마우스를 너무 멀리 둬서 팔꿈치가 멀어지거나 허리가 숙여지게 하지 마세요. 컴퓨터나 TV 화면은 눈높이보다 살짝 높게 맞춰 턱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만들어주고 턱을 1cm만 끌어당기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1. 공부할 때는 30분 일하고 2분 제대로 쉬는 것 자체가 약이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깨를 10번 흔들어주고 가슴을 열어 30초간 유지해주고 벽 슬라이드 자세를 5번만 해도 오후에 뻐근함이 확 줄어들 겁니다. 운전은 시트 각도를 아주 약간 젖히고 머리 받침에 뒤통수를 살짝 붙도록 턱을 당겨주세요. 허리 뒤엔 얇은 쿠션을 대서 허리를 똑바로 펴주시고 3-40분마다 잠깐씩 운전을 쉬면서 팔과 가슴을 펼쳐주세요. 공부하거나 운전하다가 쉴 때 물 한 컵도 함께 꼭 드셔주세요. 디스크에 수분이 빠져 허석해지면 더 신경을 자극하거나 누를 수 있거든요. 잊지 않고 한 잔씩 마시는 물은 근육 피로와 디스크 탈수를 줄여줍니다. 수면 자세는 목이 꺾이지 않는 낮은 높이의 베개가 좋아요. 천장을 보고 누울 땐 낮은 베개를 깊이 베서 고개가 살짝 제껴지시는 것이 좋고 집에 있는 베개로 충분히 자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수건을 말아서 자세를 취하게 해주세요. 옆으로 잘 때는 목과 몸통이 일직선이 되게 어깨 두께만큼 두꺼운 베개를 받쳐 고개가 한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등 통증은 생활습관 관리와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자주 깰 정도로 생활이 힘들다거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리 방법을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다면 그때는 스스로 버티기보다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증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팔이나 손 어딘가에 가끔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각이 무딘 자리가 있는 경우에, 두 번째 물건을 쥘 때 힘이 빠지거나 팔에 힘이 자꾸 약해지는 경우에, 걷는 동작이 휘청거리고 균형 잡기가 힘들어지는 경우에, 글씨를 쓰거나 수저질 같은 동작이 어눌하고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니라 신경계나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정밀검사를 포함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더해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거나 열과 식은땀이 동반되거나 또 가슴이 조이듯이 아프고 숨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엔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종양이나 감염증,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이때에도 병원 진료를 바로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병원에 가시면 언제, 어디, 어떤 움직임에서 아픈지 면담을 하시고 목, 어깨 등 팔의 움직임과 근력, 감각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엑스레이로 뼈 정렬과 관절 상태를 보고 신경 증상이 확실하다면 MRI도 도움이 됩니다. 치료에는 단계가 있어요. 자세 교정, 운동 치료가 기본이시고요. 짧게 약을 쓰기도 합니다. 약을 너무 길게 쓰거나 너무 여러 종류의 약을 한 번에 복용하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위장, 혈압, 콩팥 상태를 함께 살피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약을 쓰고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에 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신경주사 치료 등 주사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원인을 같이 고치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거든요.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아주 소수의 경우입니다. 팔 힘이 진행성으로 떨어지거나 보행이 힘들 때는 신경 감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요즘은 상처를 줄이고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는 내시경 감압 같은 방법들도 있어 회복이 빠른 편이지만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니니 진찰과 영상으로 나에게 딱 맞는 치료의 최소한의 시작 단계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등 통증은 단순히 근육뿐만이 아니라 신경, 어깨, 날개뼈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간단한 자기 테스트로 원인을 확인하고 그 원인에 딱 맞는 기본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생활습관 교정 등을 더하면 대부분은 수술 없이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작은 실행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너무 늦지도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죠.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운동을 따라해보세요. 단 몇 분의 실행이 몸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해도 잘 모르겠다거나 증상이 더 심해져서 걱정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진료를 본 게 아니라 시원하게 답변 드리기엔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고정 댓글에 있는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시면 댓글보다 더 편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저와 직접 나눌 수 있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척추와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